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2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2026년 올해 첫 아이 울음소리가 세상에 울려 퍼졌습니다. 역대 최저 수준이었던 출산율이 4년 만에 오르고 올해는 더 반등할 거라는 기대감도 큰데요. 새 생명의 울음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공다솜 기자입니다. 1월 1일 0시 0분에 여자 3.42kg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새해를 열며 태어난 작은 생명을 조심스럽게 안아봅니다. 또 새해 첫날 의미 있는 시간에 태어나서 더욱더 기쁜 것 같습니다. 둘째 딸 도리는 아빠 품 안에서 힘찬 울음을 터뜨립니다. 둘째를 낳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서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태어난 제 딸아이들의 친구들 그리고 동생들이 더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난해 출산율은 전년과 비교해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왔습니다. 진료와 조리원 예약을 서두르는 산모들도 많아졌습니다. 조리원 예약하는 것도 좀 어려웠고 그래서 사람들이 주변에 초반에 빨리빨리 해라 안 그러면 나중에 자리 없다 이런 것도 정말 많이 겪었고 병원 예약도 완전 초반부터 했어요. 코로나 팬데믹 때 미뤘던 결혼이 늘어난 영향이란 분석입니다. 또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인 이른바 에코붐 세대가 30대에 진입하며 증가세에 주도했습니다. 거의 20대 산모가 드물 정도로 그렇게 이제 고령 산모가 많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40대 이상 산모들도 꽤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초산모 중에 45세가 넘는 초고령 산모도 많거든요. 이렇다 보니 4년 만에 합계 출산율이 0.8명대로 오르고 올해는 0.9명대로 반등할 거란 긍정적인 전망도 나옵니다. 다만 역대 최저 수준이었던 출산율의 기저효과에 반등한다 해도 OECD 평균엔 한참 못 미치는 상황. 일시적 반등으로 그치지 않으려면 정책적 뒷받침이 이어져야 합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오는 6월에는 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신년을 맞아 JTBC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최대 격전제 서울에선 민주당의 2명이 양자 대결에서 오세훈 시장과 오차범인의 접전을 벌였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JTBC가 메타보이스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9일에서 30일 서울 시민 8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6월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양자 대결할 경우를 가정해 물었더니 정원호 성동구청장과 박주민 의원이 오 시장과 오차범인의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 구청장이 39%, 오 시장이 38%로 1%포인트 차였고 박 의원은 35%, 오 시장은 37%로 나타났습니다. 전현희, 박홍근 의원과의 대결에선 오 시장이 40%대 지지를 보이며 오차범위 박 우세를 보였습니다.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한 적극 투표층에선 정 구청장 46%, 오 시장 39%로 나타나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박 의원은 42%, 오 시장은 39%였습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나경원 의원일 경우엔 정 구청장과 박 의원이 모두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물었더니 35%의 응답을 얻은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첫손에 꼽혔습니다. 경기 부양 대책과 일자리 대책, 복지 정책과 수도권 집중 해결이 뒤를 이었습니다. 현직 오세훈 시장의 직무 수행에 대해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과반인 51%로 나타나 잘하고 있다는 응답보다 높았습니다. 오 시장이 재임 중 추진했던 한강버스에 대해선 63%가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종묘 앞 고층 건물 재개발에 대해서도 반대 여론이 과반으로 나타났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2026년 첫 금요일은 꽁꽁 얼어붙은 날로 기억되겠습니다. 영하 10도를 맴도는 매서운 추위 속에 서울 등 내륙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남부지방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는데 내일까지 많게는 15cm가 넘게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미끄러운 빙판길 꼭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강원도 대관령의 기온이 영하 19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경기 파주와 강원도 태백은 영하 15도,
서울은 영하 11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온 강력한 찬 공기에 어제에 이어 오늘도 매서운 한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 안팎으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고 낮에도 영하권을 보이겠습니다. 특히 바람도 강해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경기 북부, 강원 북부와 경북 일부 지역엔 한파 경보가, 서울 등 그 밖의 중부지방과 전북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낮 기온도 서울 영하 3도, 대전 0도, 대구 1도 등 종일 춥겠습니다. 강추위 속에 남부지방 곳곳엔 많은 눈도 내리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대설경보가, 광주와 전라, 제주 일부 지역엔 대설주의보가 각각 발효됐습니다. 내일까지 광주와 전라도는 1에서 5cm 미만, 경상권과 제주는 5에서 많게는 15cm 넘는 눈이 오겠습니다. 당분간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가 결실의 시간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불법 계엄의 회복을 넘어 신년사에서 가장 강조한 건 바로 성장이었습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중국, 일본과의 외교전에서 평화 성장의 실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성장과 국민이었습니다. 국가만 부강하고 국민은 가난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성장하는 만큼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나라. 그중에서도 성장을 41번 언급하면서 가장 큰 무게를 실었습니다. 경제, 도약, 기업이란 단어도 각 12번씩 나왔습니다. 국민 전체의 노력으로 이뤄낸 공동의 경제적 성과가 중소벤처기업까지 흐르고 성장보다 국민을 2배 더 많이 언급했던 취임사와는 상당히 달랐는데 불법 계엄의 상처를 어느 정도 회복한 만큼 이제는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리 국민의 인내와 노력이 담긴 회복의 시간을 넘어 본격적인 결실의 시간을 열어젖히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대전환 원칙도 제시했습니다. 수도권 중심이 아닌 지방주도 성장, 대기업 중심에서 모두의 성장으로 안전기본 성장, 문화주도 성장, 전쟁 위협 속 불안이 아닌 평화 속 안정적 성장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계획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게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적대로 인한 비용과 위험을 평화가 뒷받침하는 성장으로 바꿔낸다면 지금의 코리아 리스크를 미래의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장 다음 주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고 이달 중순 일본에서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와의 정상회담도 조율하고 있습니다. 릴레이 외교전으로 한반도 평화의 실마리를 찾아 성장 동력을 찾겠다는 구상입니다. JTBC 유선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청와대로 돌아간 이재명 대통령의 2026년 첫 식사, 떡국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새해 첫날인 어제 국무위원들과 함께 청와대 직원 식당을 찾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공식 일정으로 국무위원 등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청와대 구내식당으로 가서 첫 식사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식당 조리사들과도 새해 인사를 나눴습니다. 조리사들에게 주먹 인사를 건넸고요. 참배 참석자들과 함께 식판에 음식을 담았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올해 첫 식사 떡국이었다면서 이날 식사 사진을 올렸는데요. 대통령님 그리고 국무위원들과 대도약의 원년 2026년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나눴다면서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전 세계 곳곳에서는 화려한 불꽃놀이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독일 베를린 불꽃놀이로 무법지대가 됐습니다. 새해 첫날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서 2만 명이 함께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독일에선 한 해의 마지막 날을 실베스터라고 부르면서 축하하는데요. 거리 곳곳에서도 엄청난 불꽃놀이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도로를 향해 불꽃을 쏘아대고 엄청난 속도로 불꽃이 터지는 등 위험한 장면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매년 심해지는 불꽃놀이에 경찰과 구급 인력을 향한 공격도 심해지면서요. 독일 경찰 특정 지역에서는 개인의 불꽃놀이를 금지하고 베를린에만 4,300여 명의 경찰관을 투입했는데요. 대규모 불꽃놀이를 위한 폭발 장치가 지하철역 인근에서 발견되는가 하면 430명이 폭발물 규정을 위반해 체포됐고 사제 폭죽으로 2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경찰관이 부상을 당하는 일도 빈번했습니다. Wir haben auch leider verletzte Kollegen zu beklagen. Zum jetzigen Stand 24 verletzte Kolleginnen und Kollegen. 2 mussten vom Dienst abtreten. Die restlichen sind glücklicherweise. 그럼에도 베를린 경찰 올해가 지난해보단 나았다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매년 반복되는 피해에 폭죽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도 뜨겁습니다. 올해는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 등 대형 가수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웰시는 K-팝 데모넌터스의 인기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팬들의 집으로 직접 보낸 손글씨가 담긴 편지입니다. 오랜만에 앨범이라 떨린다. 드디어 생각했던 게 현실로 올해 새 앨범을 예고하는 메시지와 함께 3월 20일이라는 컴백 날짜도 확정됐습니다. 완전체 앨범은 3년 9개월 만인데 웰신도 K-팝 센세이션의 복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데뷔 10주년을 맞는 블랙핑크도 올해 정규 앨범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싱글 뛰어에 이어서 4년 만의 앨범 소식에 팬들의 기대가 큽니다. K-팝의 열기가 올해에도 이어질 거란 전망이 따르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열린 새해 전야 행사 르세라핌과 K-팝 데모넌터스 OST 주인공들이 무대를 빛냈는데요. 영국 가디언은 캐데헌의 그룹 헌트릭스의 소셜미디어 언급 횟수가 레이디 가가, 빌리 아일리시 등 슈퍼스타를 앞지르고 있다면서 아카데미 시상식과 새 장난감 등으로 한류의 정점인 이 영화의 황금기가 올해에도 이어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부모님들과 악령들에겐 안타까운 소식이 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이 어젯밤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공천 헌금 의혹에 연루된 강선우 의원을 제명했습니다. 강 의원이 탈당계를 낸 지 1시간 만입니다. 각종 특혜 의혹이 폭로된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당 윤리심판원에 징계를 요청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어젯밤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강선우 의원을 제명했습니다. 강 의원의 탈당계가 접수된 지 약 1시간 만이자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이 드러난 지 사흘 만입니다. 윤리심판원에서 이 제명에 준하는 그 징계 사유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달 29일 강 의원이 2022년 4월 당시 시의원 후보자에게 돈을 받았다며 김 전 원내대표에게 상의하는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어쨌건 그 1억 이렇게 그 돈을 갖다가 받은 걸 지금 사무국장이 그러니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정말. 이후 강 의원은 공천을 약속한 적 없다, 돈은 돌려줬다고 해명해왔습니다. 하지만 당내 우려가 커지자 결국 어제 오후 자진 탈당했습니다. 각종 특혜 의혹이 불거진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선 윤리심판원에 징계 결정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을 받았다는 의혹 등이 이어지던 지난달 25일 이미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윤리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강 의원 얘기를 듣고도 사안을 공식화하지 않고 금품을 준 후보자에게 단수 공천을 준 경위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거로 보입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불법 계엄의 회복을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내란의 심판은 미뤄진 상태입니다. 내란 선고의 해가 될 올해 다음 주인 1월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형이 나옵니다. 법에 정해진 형량은 사형 그리고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뿐입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새해부터 3대 특검이 재판을 넘긴 사건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속속 나옵니다. 가장 먼저 오는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 선고가 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방해 등 혐의로 특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아전인수격으로 남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대한민국의 법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국민들은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구속기한이 18일 만료되는데 이틀 앞두고 1심 선고가 나오는 겁니다. 이어 21일엔 한덕수 전 총리 1심 선고, 28일엔 김건희 씨 1심 선고 기일이 열립니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공천 개입,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로 김건희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공식적인 지위나 권한이 없는 김건희가 대통령의 버금가는 지위를 향유하였음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였습니다. 김 씨와 같은 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에 대한 선고도 있습니다.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재판은 계속됩니다. 두 사람은 김건희 특검이 수사 종료 직전 추가 기소한 사건까지 모두 11개 사건으로 재판을 받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2일 일반 이적 사건 첫 공판이 열리고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내란 재판의 핵심인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결심은 9일로 계획돼 있습니다. 이날 특검의 구형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나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밖에 없습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스위스에서는 끔찍한 화재로 새해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유명 스키 리조트의 술집에서 시작된 불로 약 40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새해 행사에 사용된 불꽃 장치가 원인으로 보이는데 추가 수색이 진행되면서 사상자도 더 늘 걸로 보입니다. 이세영 기자입니다. 건물 내부가 새빨간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곳곳에선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현지 시간 1일 새벽 1시 반쯤 스위스 남부 발레주 크랑 몽타나의 한 스키 리조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On a vu qu'ils sont malheureusement tombés et puis de voir ces scènes avec des gens qui sont brûlés tout ça sortir c'était très choquant. 이 불로 약 40명이 숨지고 100여 명 넘게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상자 상당수도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조당국은 희생자들의 화상 정도가 심해 신원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Une centaine de blessés, la plupart grièvement. Et malheureusement, plusieurs dizaines de personnes sont présumées décédées. Actuellement, la rue centrale de Cran est fermée pour les besoins de l'enquête. 불이 난 곳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키 리조트 지역입니다. 불은 이 리조트 안 술집에서 시작됐습니다. 사고 당시 술집 주변에는 새해 맞이를 위해 인파가 몰려 있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새해 맞이 행사에 사용된 불꽃 장치가 사고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추가 피해자를 수색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이세연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춥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는 한파경보가,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대부분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오늘 아침 강원도 대관령의 기온은 영하 19도, 서울은 영하 11도까지 떨어지면서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이 영하 3도, 청주가 영하 1도 등 종일 영하권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에선 내일까지 눈이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주말인 내일 아침까지 계속되다가 낮부터 차차 누그러지겠습니다. JTBC 아침 N을 마칩니다. 다음 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